이번 시간은 최대 보유량 산정하기입니다. 구성으로는 적용 대상 시설, 제출 수준 판정, 작성 수준 판정, 보유량 산정 시 제외 대상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취급시설이 있으면 적용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유량을 산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 보유량 산출할 때에는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으로 해 주셔야 되며, 이 최대 보유량 가지고 LT 값이랑 UT 값이 있습니다. 이 LT 값 같은 경우에는 하위 규정 수량 값, UT 값 같은 경우에는 상위 규정 수량 값입니다. 즉, 최대 보유량이 LT 미만이면 면제 사업장이 되고, 그 다음에 LT 이상이라면 두 가지로 갈리는데, LT 이상이나 UT 미만이면 2군 사업장이고, UT 이상이면 1군 사업장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1군이랑 2군이랑 큰 차이점은 1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비상 대응 계획이랑 지역사회 고지까지 수립해서 평가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2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비상 대응 계획만 수립해가지고 화학물질 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하위 규정 수량 미만인 취급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서 면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련 근거는 환경부 규정 수량 고시 같은 경우에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대해서 LT 값, UT 값이 있을 거고, 사고 대비 물질 97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LT 값, UT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보유량을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산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전에 장애영향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운전용량이 좀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예방관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용량이 허용이 되지 않고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제조 사용 시설에 혼합물 형태로 만약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혼합물에 대한 비중을 고려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우리가 증빙을 하셔야겠죠. 그에 따른 MSDS를 우리가 산정 근거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사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함량 기준 이상 존재하시면 투입 순서와 무관하게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종전에 우리 장애영향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투입 순서가 중요했죠.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이 먼저 들어가고 비유해화학물질이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섞여가지고 만약에 그 먼저 들어간 유해화학물질이 예전에는 소량 기준이었죠. 장평 같은 경우에는 소량 기준 이상이면 우리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을 했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방관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투입 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함량 기준 이상 설비만 최대 보유량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중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 분리해가지고 2페이지로 있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고려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액화가스나 압축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장 방식이나 성상을 고려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보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치류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운반 차량에 의해서 이렇게 루비콘이나 IBC 탱크, 드럼, 말통, 깡통이 이렇게 우리가 보관 창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이 아니라 우리가 제출한 보관 창고 배치 계획도가 있죠. 그 계획도 범내에
최대 보관량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보관량으로 우리가 최대 보유량을 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톨루엔을 취급하고 있어요. 톨루엔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함량 기준은 85%가 유독물질이고 사고 대비 물질이고 규정 수량 LT 값과 UT 값은 2톤이랑 400톤으로 환경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비는 5개 저장 탱크의 T-101이라는 설계 용량 10누베짜리에 톨루엔이 함량 기준 이상이니까 우리가 최대 보유량을 넣어 주셔야겠죠. 이 저장 탱크를 통해서 우리 제조 사용 시설 M-101이랑 M-102에 이송이 되는데 여기에는 물이 또 같이 희석이 되네요. 그러면 함량을 따지셔야 되잖아요. 이 M-101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톨루엔이 90%고 M-102 같은 경우에는 톨루엔이 10%예요. 그러면 함량 기준 이상만 제가 아까 최대 보유량을 잡아주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M-102는 우리가 최대 보유량을 산정해 주시고 M-102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유량을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값을 해가지고 10누베 곱하기 아까 비중이 0.9였고 우리 사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5루베짜리가 0.8 비중이었으니까 5 곱하기 0.8 해서 토탈 13톤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LT 값 이 값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2군 사업장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탱크랑 제조 사용 시설은 앞서 똑같고 옥내 보관 창고가 있는데 이 보관 창고에 톨루엔 100%짜리가 개별 용기 180kg짜리가 2200개가 있어가지고 최대 보관량은 396톤이 있네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저장시설이랑 제조 사용시설만 합산했지만 이번에는 보관창고라는 시설 형태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396을 더하면 13 더하기 아까 396 하니까 409톤입니다. 이 값 같은 경우에는 UT, 즉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이기 때문에 1군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빨간색 박스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P&ID에 있는 쇼스펙이랑 그 다음에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의 설계 용량이랑 반드시 일치화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면 도면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장치 설비 목록이 잘못된 건지 어느 게 잘못된 건지 판단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관리계획서를 심사하는데 좀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화 작업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에 대해서 최대 보유량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시설이기 때문에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이 아니라 우리가 제출한 보관창고 배치 계획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범례가 있겠죠.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A구역의 황산이 개별 용기 200kg짜리가 드럼 4통이 있어가지고 최대 보관량은 800kg가 되고 B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 용기 30kg짜리가 말통이 4개가 있어서 120kg가 됩니다. 즉 보관 창고는 이 최대 보관량이 최대 보유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A, B 구역은 같은데 C 구역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 C 구역에는 안일린이 또 있네요. 보면 A 구역은 아까처럼 똑같이 200kg짜리가 4통이 있어가지고 800kg지만 이번에 B, C 구역은 B 같은 경우에는 개별 용기 30kg짜리가 4개가 있어서 120kg가 있고 C 구역에는 개별 용기 150kg짜리가 4통이 있어가지고 600kg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해주셔가지고 이 안일린은 총 720kg가 최대 보유량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수준 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수준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장은 유해화학 물질을 5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다 함량 기준 이상인데 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장의 최대 보유량이 50톤이고 황산은 100톤,
질산은 190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수량 값이 LT 값이 5톤, 그 다음에 UT 값이 40톤입니다. 즉 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UT 값 이상이기 때문에 1군 대상이 되고 황산 같은 경우에는 LT 값 이상, UT 값 미만이므로 2군, 질산, 톨렌도 마찬가지로 LT 값 이상, UT 값 미만이기 때문에 2군 대상이 됩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최대 보유량이 1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규정수량으로 고시한 게 하위 규정수량이 2톤이기 때문에 LT 값 미만이므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여기 비교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2군 대상이 많네. 그러면 우리 사업장은 2군 사업장일까요? 아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군 사업장이 최상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 물질을 취급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1군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를 함량을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과산화수소 10%짜리를 사용하고 과산화수소 40%짜리를 사용하네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유독물질 6% 이상이 유독물질이고 그 다음에 사고 대비 물질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이 사고 대비 물질이잖아요. 즉, 이 사업장은 유독물질 최대 보유량이 3톤이고 사고 대비 물질은 3톤이에요. 그러면 LT 값 다 미만이네. 우리 LT 값이 다 5톤이니까 유독물질에 대해서 5톤이 안 되니까 제외 대상이고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해서 LT 값 미만이니까 제외 대상이네. 그러면 이 사업장은 제외 대상일까요? 아니겠죠. 이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사고 대비 물질은 우리가 LT 값 미만은 맞아요. 그런데 유독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6% 이상이 되면 유독물질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유독물질 최대 보유량 3톤, 사고 대비 물질 최대 보유량 3톤에서 토탈 더하기 해가지고 6톤입니다. 유독물질은. 그러면 유독물질에 대해서 LT 값, 하위 규정 수량은 5톤이죠. 그러면 최대 보유량이 LT 값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군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수준 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 자동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라 5.0으로 고도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제출 수준 판정 도구라는 칸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클릭을 하면 우리 사업장이 1군인지 2군인지 면제인지 알아서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장치 설비에 우리가 클릭을 해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저장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저장량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량 곱하기 비중값으로 해줘야겠죠. 그거를 다 입력을 하면 이 판정 도구에서 클릭을 하시면 우리 사업장이 1군인지 2군인지 면제인지 자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취급 물질 중에 1군, 2군 면제가 다 포함이 되면 1군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1군, 2군만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군으로 내셔야 되겠죠. 근데 이번엔 1군이 없어요. 1군이 없고 2군이랑 면제만 있으면 2군으로 제출해 주시고 면제 대상은 모든 물질이 제외 대상으로 다 나와 있어야만 우리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가 됩니다. 보유량 산정 시 제외 대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량 산정 시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송, 운반 차량, 사회 배관, 그 다음에 최종 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 기준 미만, 그 다음에 영업허가의 휴폐업 아니면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유량을 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FD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송 차량 탱크로리가 우리 5개 저장 탱크 T-101 10루베짜리에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PFD는 이쪽 라인 스트림 넘버가 있어가지고 밑에 물질 수지에 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들어갔다 설명이 있겠죠. 1번 라인 스트림 넘버를 보면
흐름 명치는 톨루엔이 들어가네요. 함량 기준이 이상이겠죠? 100%짜리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 공정 도면에 유해화학 물질이 들어가는 취급시설이랑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음영 처리를 하면 조금 더 식별하기 좋기 때문에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번이랑 2번 물질이 저장 탱크에 들어가서 우리 M-101이라는 교반 탱크 1루베짜리에 둘 다 들어가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톨루엔이랑 아세톤이 투입량이 450이 들어가서 혼합된 거, 즉 M-101 옆에 5번이라는 라인 스트림 넘버를 보면 함량이 우리가 다 100%짜리였지만 여기서 교반 탱크에 의해서 희석이 돼가지고 톨루엔이 50%, 아세톤이 50%입니다. 그러면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해화학 물질 함량 기준 농도가 85%잖아요. 그럼 여기는 85%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보유량을 산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입 순서도 이제 고려를 안 하시고 함량 기준 미만이면 최대 보유량을 제외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